올해는 좀 유독 장마가 좀 길지 않았나. 정말 코로나 못지않게 징글징글했던 것 같아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선 군공항 이전, 후 민간공항 무한으로 이전 이렇게 됐어요. 8년 동안 한 해도 사고가 안 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해마다 사람이 죽어 나갔었거든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렇게 전남 지역 2020년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영상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올 한 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좀 장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유독 장마가 좀 길지 않았나 생각이 좀 장마가 들어요. 길었고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많았고 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코로나 못지않게 징글징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이게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7월 기온이 6월보다 더 낮은 가장 더워야 될 시기에. 네, 가장 더워야 될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은 사실 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맞아요. 올해 유독 또 태풍도 적었어요,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저희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농가들은 이제 소떼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네, 일부는 이제 순천에서도. 지붕에 갇혀서 맞아요. 이제 뭐 말 그대로 영상이나 사진에도 많이 포착이 좀 됐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좀 발견되기도 했고 뭐 네. 저 어디죠? 그 한평에서 떠내려온 소가 뭐 저기 여기 밑에 광양에서 발견되고.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피해가 좀 많았던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였죠?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541mm의 폭우가 이제 구례 지역에 쏟아졌죠. 그래서 뭐 그쪽에 구례 뭐 양정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가 다 그냥 아예 침수가 됐죠. 그래서 뭐 소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500마리 이상 피해를 입었고 또 뭐 수해로 뭐 살아남은 소들도 뭐 도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고 또 일부는 뭐 소가 실종이 되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굉장한 피해를 구례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입었죠. 예. 그래서 뭐 주민들은 뭐 인재였다. 특히 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맞아요. 그 댐을 방류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그 천재지변은 분명하지만 이걸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사람이 좀 잘못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법적 다툼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해 때문에 몇몇 지역은 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되기도 했어요. 예. 네, 맞아요. 전남 지역은 모두 8곳 정도였는데요.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한평, 화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피해는 봤지만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곳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읍면동 기준으로 추가 선포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전남에서는 순천 황전면, 그다음에 광양 다안면, 진월면 이렇게 좀 포함이 됐습니다. 참 이게 보면 마음이 아픈 일들인데 맞아요. 참 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보상을 사실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정부가 뭐 피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도 거의 뭐 걸음마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피해에 대한 뭐 배상 기준도 정확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이 가해자는 됐습니다. 하늘이죠. 예. 하늘 가면 예, 예, 잃을 수도 없고. 우리 또 전남 지역의 또 최대 현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또 맞아요. 민간공항 이전 통합 문제.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 주민들하고 광주 지역 시민들의 이런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게 그 드러났습니다. 윤곽이. 뭐 최근에 광주시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선 군공항 이전, 후 민간공항 무한으로 이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군 비행장을 패키지로 민간 공항 이전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섭 시장이 뭐 광주 무안공항으로 명칭은 말이 안 된다 해놓고선 또 두 번째 와서 이번에 와서는 또 광주 무안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다라고 또 그것까지도 또 바꿔버렸어요 말을 심지어. 정치적인 언사죠. 그래서 2018년도 8월 달에 뭐 전남도, 무안군, 광주, 광역시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2021년 내년까지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협약했던 것은 이제 완전 수포로 들어갔죠. 네. 사실 또 보면 이게 지역 간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주하고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간에 이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도 발의한 내용에 또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광주에서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지금 심사에서 보류가 된 상태고요. 전남에서는 서삼석 의원 또 같은 이제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병합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주요 내용을 보면 그 광주의 이용빈 의원 개정안은 그 군공항 이전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고 우리 전남의 서삼석 의원 개정안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다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쨌건 지역구에 표를 받고 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안 될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광주 전남에 상생 뭐 협의회가 있고 상생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양 지자체장이 어떻게 보면 참석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구인데 상생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렸죠. 퇴색됐죠. 네, 퇴색되고 광주에서 전남과 통합을 서두르는 것도 군 비행장 이전 문제 맞아요. 때문에 했구나. 흐지부지 자신들 될 수 급에서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공항만 이전시켜 예, 예. 놓고 통합 문의는 흐지부지 네.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얼마 전에 되게 취재하셨잖아요. 웃긴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뭐였냐면 이제 무안 지역 주민들이 그 얘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7년인가 그 당시가 아마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제 장관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국토부 국토부 장관 장관을 할 했을 때. 때.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그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군공항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예 없었거든요. 민간공항 이전 자체가 어쨌건 무안공항 개항하기 전부터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의 이런 역할들을 무안공항에 통합하기 위해서 무안공항을 만들어서 개항하겠다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섭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주시장이 되고선도 첫 민선 측이 들어서자마자 또 약속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주민들이 어디서 발췌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잘 발췌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광주 무안공항으로 명칭 변경도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양보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는 그것까지 양보를 해줬는데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광주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게 전남 도민들이다. 그러면 전남 광주로 이름을 바꿀 거냐? 이러고 나와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등의 골은 사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남도 입장은 이거거든요. 군공항 이전과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근데 그걸 왜 여기다 지금 끼워 넣느냐. 그래서 2018년도 8월달에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광주시를 향해서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거를 패키지로 묶을 사안이 아닌데 이미 개별 사안이었거든요. 광주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공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전남과 통합을 하자고 제안할 게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화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넓은 새만금
넓은 새만금 지역은 군공항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지역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지역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보기엔 뭐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이렇게 있지만 상생의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 그냥 광주 전남 사실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미 뭐 직할시로 한번 떨어져 나갔다가 이제 광역화가 되면서 사실은 뭐 광주의 이런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네. 현재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 광역시가 가장 면적이 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는 또 뭐 다른 걸 어떤 걸 유치하거나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한 게 뭐 군비행장뿐만 아니라 그런 도시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급하니까 급해서 이제 전남에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제 그 전남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전남은 느긋하죠. 예. 뭐 개발을 하려고 해도 땅이 많죠. 사실은 못해서 오히려 탈이고 그렇죠. 예. 광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광주에서 바라본 게 송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송정에 보니까 어허라 저게 나가지 않은 이상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건 그러니까 공항 시설이든 군공항 시설이든 어쨌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으면 고도 제한이라든가 주변에 뭐가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를. 근데 이것만 없으면 고층 빌딩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게 다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그때 때부터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동부권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유독 네. 동부 쪽에는 그러니까요. 제철소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철소도 많고 산단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만큼 또 이제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웃으면 안 되지만. 아 참 이게 어이없어서 저희가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황당하고. 안전불감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산단에 한 8년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한 해도 사고가 안 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해마다 사람이 죽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런 기사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행복할 정말.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네. 그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니까 다치는 수준이라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또 많겠죠. 이게 광양제철소 사고가 가장 좀 컸었었는데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 설비였던 산소 배관 설비 안에서 이제 고압가스를 이제 근로자들이 취급을 하면서 산소 배관 개폐 밸브를 이제 조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이 발생이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 1명이 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총 세 명이 사망을 3명이 했죠. 사망을 했는데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어 가지고 최정우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예, 재발 방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바로 사과를 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올해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내가 근로자였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그 노동계 쪽에서 하는 말들은 내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그 순간이 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은 무사히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를 100%다 즐겁게만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그 상황이 되게 암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암담하고 참 이런 상황들을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사업주들도 알고 있을 거고 정치인들도 알고 있을 거고 주변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매년 이런 사고가 날까요? 법과 제도의 이제 문제로 결국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이제-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중심으로 해서 이걸 네.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결국 이게
제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기업처벌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떤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근로자에게 종사자한테만은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골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더 문제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엄격한 그 손해배상 책임 또 형사처벌 기업 경영주의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든 사업주에게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또 뭐 행정제재 이렇게 3중으로 처벌받게 되면은 사실 이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폐업할 수밖에 없지 벗어날 않느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법을 더 많은 공청회는 이제 국회에서 열었거든요. 근데 공청회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완화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될 가능성도 연내 제정될 가능성도 좀 굉장히 희박하고.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저는 이 중대재해 그 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기업한테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좀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도산할 거다. 이런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법을 좀 보완을 해서 규모에 맞게 사업장 규모에 맞게 이 처벌도 이렇게 좀 상이하게 적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우선이겠지만 근로자를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기업일수록 당연히 책임감은 더 그래도 뭐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업이 뭐 이윤 추구만 한 게 아니라 뭐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그렇죠. 또 뭐 윤리적 책임 이것도 요즘은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서 뭐 이윤만 추구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내몰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서 이미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체계들이 아예 애초부터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거 같아요. 소방법이 아무리 있어도 애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점검조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뭐 무슨 이유로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자체를 이미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부수고 소방법이든 뭐든 가서 점검할 수 있는 토대부터 먼저 좀 마련을 해서 잘못된 거는 이미 이거로 좀 시정하라 해라 해서 안 되면 이걸 법으로 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처음부터 법을 만들어서 이거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 발생하면 네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괴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전에 가서 좀 점검을 먼저 좀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좀 가서 검사도 하고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고쳐. 너 이거 3일 안에 못 고치면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언제 이거 고치는 시기 혹은 뭐 뭔가를 좀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다들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럼 그거 감안해서 이 안에 다 수리 끝내. 그 전까지 여기 업무 중지. 그런 거 정도만 좀 돼도 좀 다치거나 좀 돌아가시는 사례들은 확실히 좀 줄지 않을까요? 덜하겠죠. 네. 네, 오늘은 저희가 2020년도 전남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다사다난했다. 뭐 앞서 언급한 대로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로 시작된 올 한 해가 결국은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 거기에다가 뭐 자연재해나 또 플러스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들 정말 많은 것들이 터졌던 한 해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만큼 내년에는 좀 더 풍족하고 또 건강하고 좀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주요 핫한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